예술과 낭만이 가득한 물의 도시 이탈리아 베네치아. 그곳에서 남쪽으로 5km 정도 떨어진 삼각형 모양의 작은 섬 포베글리아는 얼핏 아름다운 풍광으로 보일 수 있지만 현지인에겐 귀신의 섬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귀신의 섬이요? 보기에는 좀 평화로워 보이는데. 현재는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무인도지만 보트를 타고 섬을 둘러보던 경찰관들은 사람들의 비명 소리를 들었다고 하고요. 몰래 들어간 사람들은 뭔가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다니다가 반쯤은 미친 상태로 구조되기도 했는데요. 진짜요? 이곳에서 끊임없이 사람이 죽어나간 탓에 땅의 절반이 유골로 뒤덮여 있다고 합니다. 에이,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조사를 해봤는데 땅을 이루는 성분의 50%가 인간 유기체 유해였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이 섬에는 한 번 발을 들이면 다시는 나오지 못한다는 흉흉한 소문이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포베글리아가 처음부터 무인도였던 건 아닙니다. 5세기경만 해도 야만족의 공격을 받고 도망치던 이탈리아 북부 사람들이 이 섬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14세기 유럽 전역에 흑사병이 퍼지며 이 섬의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아, 정말 끔찍한 질병이었잖아요. 전염병이다 보니 아무 데서나 시체를 처리할 수도 없고 병에 걸린 환자들을 격리할 장소가 필요했죠. 이때 베네치아 정부의 눈에 띈 곳이 바로 포베글리아 섬이었어요. 정부는 포베글리아 섬에 큰 구덩이를 파서 시체를 한데 모아 불태웠고 이때 중증 환자들까지 모조리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버렸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곳에서 태우거나 묻힌 시체는 16만 구 이상이라고 하죠. 와, 그렇게 포베글리아는 1814년까지 격리시설로 사용되다가 폐쇄됐는데요. 1922년 한 외과 의사가 이곳을 매입하면서 정신병원이 세워집니다. 아니 왜 또 정신병원을 저기다 만들었을까요? 이 시기에 유행했던 정신과 수술 중 하나가 로보토미라고 불리는 전두엽 절제술이었는데요. 눈꺼풀 쪽으로 송곳을 찔러 넣어 감정과 행동을 제어하는 전두엽을 긁어내는 수술로 난폭했던 환자가 수술 이후 얌전해지자 획기적인 정신병 치료로 알려졌죠. 아니 너무 위험한 수술 같은데 지금은 안 하는 거죠? 네, 많은 부작용으로 인해 현재는 금지된 수술입니다. 포베글리아 섬에 지어진 정신병원에서도 마취를 하지 않고 망치, 못, 드릴, 끌을 이용해 수술을 진행했는데요. 워낙 위험한 수술인데다 위생이 좋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너무 위험하다 진짜. 그러다 1942년 병원의 원장이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는 듯 비명을 지르며 종탑 꼭대기로 향했고 그가 투신하며 이 모든 악행이 멈췄다고 합니다. 겨울밤마다 고통받는 영혼이 울부짖는 비명 소리가 들린다는 포베글리아 섬. 정말 이곳엔 귀신이 살고 있는 걸까요? 저런 데가 있어요? 자, 학자들은 사람들이 떠난 이유가 섬에서 흑사병 환자의 시신을 태운 재가 호흡기 건강에 악영향을 미쳐서 그런 거지 귀신 때문은 아니라고 주장했대요. 그런데요, 지영 씨,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귀신 이야기를 하면 그 귀신이 옆에 찾아와서 듣고 있다는 말. 옆에 찾아와서 듣고 있다는 말.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들어봤어요. 소름주의, 소설보다 잔혹한 미스터리 사건. 5위는 뭡니까? 자, 지금 이 사진의 동그라미 부분 잘 보세요. 누군가 저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사람인데? 벽에 사람이 서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하지만 촬영 당시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저게 뭐예요? 이 사진을 찍은 집주인 모스 씨는 집에 살고 있는 귀신 중 하나인 클로이일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클로이? 귀신 중 하나라고? 그럼 귀신이 더 있다는 얘기예요? 아 뭐야? 깜짝이야. 웬일이야? 저거 동그라미 너무 늦게 본 거예요, 저 지금. 이곳에서 찍힌 신명 사진이 한두 개가 아니래요. 저거 뭐야, 진짜.
뭔데 저거는? 이건 뭐야? 저건 뭔데 저거 완전 사람인데. 이건 뭐 흔들려서 나올 그런 게 아닌데. 루이지애나에 위치한 머틀스 농장은 미국에서 귀신이 가장 많이 발견된 집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심령 사진뿐만 아니라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하죠. 머틀스 농장의 소문을 모른 채 이사 온 한 부부. 창고를 정리하던 중 이전 사람들이 놓고 간 고풍스러운 거울을 발견했는데요. 야 이거 건들면 안 될 것 같은데 왠지. 두 사람은 무언가 홀린 듯 거울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웃음소리와 말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심지어 거울에 이상한 손바닥 자국이 생겨서 지우려고 했지만 지워지지 않았죠. 기묘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자 부부는 이웃에게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그제서야 집에 얽힌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아 뭐 사연이 있었구나. 때는 우드러프 부부가 머틀스 농장에 살고 있을 시절이었습니다. 그 집에 하녀 클로이가 있었는데요. 아, 클로이라면 아까 그 맨 처음에 봤던 그 귀신이죠. 맞아요. 클로이는 주인인 우드러프와 불륜 관계였다고 해요. 하지만 우드러프가 다른 사람과 또 사랑에 빠지자 클로이는 그에게 점점 집착했고 질투나지. 그와 다른 사람의 중요한 대화를 엿듣다 결국 들켰습니다. 이 때문에 귀가 잘리는 형벌을 받게 되고 그 뒤로 녹색 터번을 두르고 다녔다고 해요. 클로이는 우드러프의 눈밖에 나서 집에서 쫓겨나 다른 하인들처럼 힘든 일을 하게 될까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두려울 것 같아. 그래서 독이 든 케이크를 가족들에게 먹여 병들게 한 다음 그들을 간병한다는 핑계로 집에 머물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독의 양을 너무 많이 넣어서 우드러프의 아내와 두 딸이 사망하게 됐죠. 우드러프는 분노했고 클로이를 교수형에 처한 뒤 시신을 인근 강에 던져버렸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건 이후 마당에 선 클로이 귀신이 독살당할 때 그들이 비췄던 거울에는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비친다고 하죠. 그런 사연이 있구나 또. 과연 머틀스 농장에서 목격되는 귀신들의 기묘한 행적의 정체 뭘까요?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원혼들의 저주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거짓말일까요? 8위 공개해 주시죠. (1950년대) 미국은 극심한 인종차별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때 혜성처럼 한 구원자가 등장하죠. 누구죠? 교회 목사였던 짐 존스가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평등을 주장한 건데요. 감사하네요. 저 시대에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던 일이잖아요. 맞아요. 1955년 존스는 직접 교단을 설립하면서 그를 따르는 신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1974년 존스는 모두가 평등한 지상 낙원을 만들겠다며 천여 명의 신도들과 남미에 위치한 가이아나의 외딴 마을에 정착했는데요. 불안해지는데. 이 낙원의 이름이 바로 존스타운입니다. 이게 너무 유명해요. 존스타운에서는 모두가 행복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신도들은 아침마다 모여서 체조하고 다 같이 농사도 하며 모두가 평등한 삶을 즐겼죠. 그래서 인종차별을 받던 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한 하루하루겠어요. 그야말로 지상 낙원 같았겠죠. 예. 존스가 이들에게는 신이었겠다. 그런데 이렇게 영원할 줄 알았던 낙원에서 918명의 신도가 한 날 한시에 시체로 발견됩니다. 어? 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상 낙원인 줄로만 알았던 존스타운 실상은 지상 최악의 감옥이었던 거죠. 외부와의 연락은 철저히 차단되고 탈출을 시도하면 바로 총살형이었죠. 마을 입구 주변엔 항상 경비병들이 둘러싸고 있어 그 누구도 이 지옥을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존스는 이거 사람 아니네요. 그러니까 인종차별을 가했던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인 거네. 악질이죠. 예. 신도들의 재산을 압수하고 동성 성매매까지 시킨 적도 있고요. 미쳤네 저거. 존스타운 신도들은 행복함이라는 가면을 쓴 채 하루하루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던 와중 처음이자 마지막 탈출 기회가 찾아옵니다. 어떤 기회였어요? 미국 본토에 남아있던 신도의 가족들이
정부의 도움을 요청한 거죠. 정부가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제보를 들은 정부는 하원 의원 레오 라이언 일행을 존스타운으로 파견 보냅니다. 하지만 라이언 일행이 처음 본 존스타운의 모습은 평화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있고 모두가 친절했죠. 야, 미치겠다, 진짜. 잘못된 제보인가 싶어서 돌아가려던 찰나 존스타운의 연극은 들통나버립니다. 그래요? 탈주를 갈망하던 한 신도가 존스타운의 실상을 적은 쪽지를 몰래 전달하면서 라이언 일행의 진실을 알게 된 거예요. 됐다. 알면 이제 도와줘야죠. 다음 날 라이언 일행은 15명의 신도들과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비행기로 향했죠. 15명 아니라 전체 다 이렇게 빼줘야 되는데. 하지만 신도 무리에 존스의 첩자가 숨어 있었는데요. 비행기에 탑승한 첩자는 총을 꺼내 바로 난사를 시작했습니다. 라이언 의원을 비롯해 5명이 현장에서 즉사하고 나머지 일행은 목숨만을 부지한 채 도망가기 시작했죠. 아니, 갑작스러운 총기 난사라니. 그것도 정부에서 보낸 사람들을 상대로. 남아있던 신도들 있잖아요. 어떻게 됐을지 지금 너무 불안한데. 그래서 그날 밤 존스는 남은 신도들을 집합시켰습니다. 그리고 신도들에게 포도맛 음료를 나눠줬고 신도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음료를 들이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둘 쓰러지며 결국 전부 깨어날 수 없는 잠에 들었죠. 수사 결과 음료 안에 들어있던 건 청산가리로 밝혀졌습니다. 생존자의 증언에 따르면 신도들은 청산가리가 들어있는 걸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마셨을 거라고 해요. 존스는 평소에 신도들에게 죽음이란 세상을 바꾸기 위한 단추라며 이를 혁명적 자살이라고 포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도들을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배를 한 거네요. 그렇다면 이 사건의 원흉, 존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존스 역시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하지만 그의 죽음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어요. 왜요? 존스 역시 음독을 한 흔적이 있어서 신도들과 함께 죽음을 택했구나 그런 줄 알았는데 존스의 머리엔 총상이 있었는데 일부 학자들은 그가 간부에게 살해당했거나 혹은 실제로 죽은 방식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총상을 남겼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1000명에 가까운 인원의 목숨을 말 한마디로 빼앗아 버린 과연 그는 어떤 방식으로 죽음을 맞았을까요? 짐 존스. 살인마네요.